안양 지역의 학교들 교육과정 거기서 거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꼭 저희 학교뿐이 아니라 진학을 희망하는 여러 학교의 교육과정을 먼저 꼭 살펴보시기를 권유해 드리고요. 먼저 저희 21학년도 입학생 교육과정입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적용받고 있는 건데요. 이때만 해도 저희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목 칸에 한 과목이 있다는 것은 그 과목이 지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미적과 수가탐 정도 택일이고 심구, 기하, 심화, 영어 정도에서 택일인데 예, 지정이 이렇게 많았죠. 21년도만 해도. 네, 한번 여쭤볼게요. 아직도 이렇게 소위 이렇게 국어 한 과목, 문학 한 과목 해서 이제 칸막이가 많은 학교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확통이 원래 이렇게 지정이었는데 저희는 선택으로 바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확통을 지정을 했을 때 과연 누가 싫어했을까요? 원래는 이제 미적은 자연계 학생 위주이고 확통은 인문계 학생 위주인 과목이긴 하죠. 네, 저희가 확통을 지정을 했을 때 문제점은 인문계 학생, 자연계 학생 모두 싫어했습니다. 자연계 학생들은 나 미적 수능 볼 건데 9등급짜리 아까 말씀드린 확통은 일반 선택 과목으로 등급을 내는 과목인데 난 수능이 미적을 볼 건데 확통이 지정이어서 9등급짜리 확통을 듣느라 학습 부담이 늘었다라고 자연계 학생들의 불만이 있었고 또한 인문계 학생들은 역시 불만이었죠. 나 수학 1등급 받아야 되는데 자연계 학생들이 들어와서 1등급을 다 차지한다 라고 해서 저희가 확통을 지정으로 하다가 학생 중심 선택으로 바꿨습니다. 지정을 한다는 것은 학교가 안정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에 편리한 거죠. 지정을 함으로 몇 명이, 몇 반이 이 과목을 선택할지가 뻔한데 저희는 학생 중심의 선택 과정을 열었습니다. 뒤에 부분에 이제 탐구 부분에도 보시면은 많아야 택 2, 두 과목 중에 택 1 이런 것이 이제 진정한 선택인가라는 고민을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하셨고요. 22년, 23년에 걸쳐서 많은 변화가 있으면서 내년도 입학할 24학년도 입학생 편제가 이렇게 완성되었는데요. 앞부분만 먼저 보여드립니다. 국영수와 탐구 과목. 근데 1학년은 이제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다 비슷하고요. 2학년에 지정 과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독서문학, 수학 원투, 영어 원투는 수능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지정을 했고요. 3학년에는 기초 과목에 지정이 없습니다. 나머지 모두 선택이라는 뜻이죠. 자, 이 표에 보시면은 복잡하시죠? 그냥 느낌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과 영역 간 선택 과목을 택 4와 택 6으로 이렇게 칸막이가 다 없어졌구나 하면서 또 하나의 특징은 저희가 2학년 1학기 와 2학기, 3학년 1학기, 2학기 이렇게 칸막이가 없는 전면 개방형 학기 집중 이수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표는 앞에 복잡했던 표와 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은 같은데 조금 다르게 표현한 표인데요. 2학년 선택이 이렇게 4과목, 3학년 선택이 6과목이 되는데요. 먼저 과목 앞에 아까는 없었던 별표가 나타났죠. 이 별은 등급 처리를 하지 않는 과목입니다. 즉 3단계 성취평가를 하는데요. 3단계는 중학교 5단계와 또 달라요. 중학교는 90점 이상이 A였다면 이 고등학교의 3단계 성취평가는 80점 이상이 A, 60점 이상이 B, 40점 이하가 C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목을 선택할 때 이것도 팁이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별이 없는 9등급짜리 과목과 별이 있는 과목을 적절하게 섞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아무래도 별이 없는 이런 일반 선택 과목이 2학년 때 많고 3학년 때 적게 되고 3학년 2학기는 다 별이 달려 있는 거 보시죠. 먼저 이 초록색으로 된 부분을 살펴보시면은 기하, 확통, 미적 이 세 과목이 수학 선택 과목인데요. 저희는 모두 다른 학기에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랑이 이제 과학 원 과목인데요. 앞에서 강조하셨다시피 저희가 학기제를 운영하면서 원 과목 4개를 2학년 1학기에 2개, 2학년에 2과목을 듣도록 배치했습니다. 그렇다고 사회 과목이 부족하냐? 여기 사회 과목 1학기에 2개, 2학기에 3개에서 2학년 때 5과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어 과목, 수학 과목, 영어 과목, 탐구 과목,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생활교양 과목이 있는데 이런 칸막이가 없다는 뜻이 전면 개방형이고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2학기에 택 4를 하게 되고 3학년 때 택 6을 하는데요.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3학년도 학기제를 할 것이냐. 그런데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고민 끝에 3학년 2학기 학기제를 골랐는데요. 그 이유는 수능 전후 사실 교실 수업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학기가 바뀌면요. 1학기에 과목의 세특이 끝나고 수행평가, 지필평가가 끝나고 2학기에 새 과목에 대한 수행평가, 지필평가, 그리고 세특이 새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과목을 2학기에 시작하는 게 학생들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수능 준비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 별이 달린 그리고 이제 얼마든지 수능 준비도 할 수 있는 과목 위주로 깔았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칸막이가 없는 전면 개방형이 필요한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택 1과 택 3, 택 1, 칸막이가 있는 경우나 칸막이가 없는 택 5의 경우 모두 다 결국엔 학생이 5과목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나다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세요 라고 했는데 나는 가도 듣고 나도 듣고 싶다. 하지만 그 중에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라에서 자 과목 중에서 3개를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4개를 듣고 싶을 수도 있고 혹은 2개만 듣고 싶은 경우도 있고 적극적으로 착화해서 하나를 반드시 고르세요 했는데 나는 둘 다 듣기 싫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하잖아요. 이런 칸막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칸막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중에서 학생의 선택권을 더 충실하게 보장하는 것은 칸막이가 없는 전면 개방형이라고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이제 시간 내에 압축된 설명을 들리다 보니까는 한 번 듣고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입학 후에 설명회, 특강, 그리고 이런 선택 과목에 대한 특별 상담 주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이 많은 과목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리면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서울대 예시인데요. 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대학마다 이렇게 권장 과목이라는 것들을 다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미적, 인문 계열이지만 미적, 또 자연 계열이지만 확통 이렇게 권장 과목을 꼭 살펴보시는 거를 말씀드리는데 혹시 안양여고가 인원이 적어서 여고이기 때문에 내신이 불리하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 15쪽에 있는 말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소수 학생이 선택한 과목이나 난이도가 높은 과목을 이수하여 수치상 결과가 나쁠 수 있지만 학생의 도전 정신과 호기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도전하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더 좋은 평가를 할 수 있고 따라서 소규모 학교나 소수 학생들이 이수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서류 평가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다른 학교 조금 화면이 흐리게 보이실 텐데요. 전공 적합성에 대한 예시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소인수 과목, 전공과 관련된 과목 미이수했다. 그래서 보통 받으셨죠. 이 학생도 보면은 전공 관련 노력이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이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학종이니까 내가 무슨 과목 들었는지 관심이 있겠죠. 교과 전형은 아무거나 내신 잘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 고려대 전형입니다. 서류 20%를 본다.
교과 전형인데 네, 서류 20%를 본다고 했는데 서류는 네, 학생부입니다. 생활기록부를 본다는 뜻이죠. 그래서 교과는 네, 교과 전형이니까 내신을 볼 텐데요. 내신 모두 1등급 받은 학생 네, 100점 만점인데 모두 2등급 받은 학생 98점입니다. 2점 차이밖에 안 나죠. 다른 학교 동국대인데요. 좀 극단적인 경우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1등급 모두 1등급 10점입니다. 2등급은 모두 2등급은 네, 9.99점이죠. 이 학교는 이 2등급 받은 학생과 1등급 받은 학생 사실은 차이를 별로 두고 싶지 않다는 의도를 여기에서 읽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교과 자체에서 뭐 0점 몇 점, 2점 차이 정도 나면 나머지 서류는 어떻게 보느냐? 네, 바로 이 교과 전형의 다른 이름이 학교 추천 전형인데요. 여기에서는 자기 개발 능력과 인성을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 개발 능력은 뭐냐, 인성은 뭐냐 한번 여기 네모에 읽어보시겠어요? 계열 관련 탐구, 뭐 공동체 내 규칙, 타인을 나누어주고 이런 태도와 행동. 자, 이런 내용은 거의 네, 교과 전형이 아니라 학종에 해당하는 내용을 교과 전형에서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아래는 네, 성대 입학 전형입니다. 네, 정성평가할 때 학업의 수월성과 충실성을 보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내용도 보시면은 네, 과목, 네,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도 보고 네, 여기 보세요. 진로 및 적성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 내용, 위기에 따른 수업 활동에 나타난 학생의 학업 수행 충실도, 즉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본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것은 대학들이 네, 원점수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등급이 제일 중요한데요. 원점수 관리도 하시기를. 혹 예를 들어서 97점을 받은 학생이 있어요. 어떤 과목에서. 근데 이 학교가 우수한 학교다 보니까 혹은 쉽게 나온 시험이다 보니까 2등급, 97점으로 2등급 받을 수 있죠. 심한 경우에 3등급도 나올 수 있는데 과연 어떤 과목에서 원점수가 97점인 학생이 1등급이 아니라고 해서 우수하지 않느냐라고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임에도 내신 100%를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류, 학생부를 보는데 여기 보시면 숫자가 하나 나타났는데요. 이거는 경희대 교과 전형입니다. 경희대에서 올 1을 받으면 70점 만점인데 올 2를 받으면 68.2점입니다. 채 2점 차이가 나지 않죠. 그리고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추가하겠다는 대학이 이대와 연대이고 또 심지어 수시가 아닌 정시에서도 서류, 생기부를 보겠다라는 대학이 처음에 서울대였는데 고대, 연대 모두 이렇게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과연 나 교과 전형으로 갈 거야. 내신 쉬운 학교 가서 내신 잘 받아가지고 교과 전형으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그 원하는 대학의 교과 전형이 정말 무늬만 교과이고 학종이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편제표 외에도 다양한 과목이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인데요. 이게 인근 학교끼리 모여가지고 학교가 서로 오고 가면서 수업을 듣습니다. 이게 학교끼리 묶음을 엮어줬는데 저희 학교와 함께 양명고, 안양외고, 양명여고가 가장 활발하게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교육청 주관으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과 특성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교과 특성 학교는 특정 진로 분야의 소질 적성이 있는 학생이 관련 교과를 이수하는 교육과정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BT 교육과정이 모체가 되어서 저희가 23년 올해 6월에 과학 중점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인문계 학생들 저희가 글로벌 융합과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과를 이수할 뿐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이라고 해서 이걸 너무 제목이 길어서 16+1이라고 부르는데요. 기말고사가 끝났어요. 그러면 그 횟수가 한 번 또는 두 번 남아있을 때 비디오를 보거나 뭐 게임을 하거나 자습을 하거나 이렇게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자율과정을 운영하는데요. 저희는 융합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왜냐하면은 학부모님들 과세특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개인별 세부 특기 능력 사항에서 개세특기라고 하는데 이 활동 내용 과세특기 아닌 개세특기다가 쓸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학년별로 SDGs 지속가능 발전을 주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양한 활동을 결국에는 생기부에 기재하고 싶은데 최근에 생기부에 미반영된다. 기재는 하지만 반영을 하지 않겠다. 혹은 기재 자체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생기부의 기재의 변화가 많이 생겼지만 대학이 평가하는 평가 요소는 바뀌지 않았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평가 요소는요, 기존의 이 네 가지 영역을 세 가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나뉘었는데요.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미반영되거나 미기재되는 영역이 있더라도 생기부에 잘 기록될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개별화에 애쓰고 있습니다. 수상 경력, 그 학생의 우수함을 과세특기나 창체, 그리고 독서 활동, 독서란이 없어졌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독서 활동, 과세특기에 쓸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 활동, 네, 개인별 세부 특기 능력에 쓰기 위해서 저희 융합 과정 운영하고 있고요. 자율 동아리가 거의 없어졌죠. 그래서 그 대체로 저희는 꿈나눔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서 창체 기록하고, 봉사가 이제는 개인 봉사는 의미가 없고 학교에서만 하는데요. 학생 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자소서 없어진 게 다행이기도 하지만 부담은 줄었지만 나의 어필을 부족하다라고 할 때 담임 선생님들이 위주로 써주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많이 어필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특색 활동을 이제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고 질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드리머 프로그램입니다. 자, 저희가 다양한 교과 행사 프로그램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 프로그램들이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나 그 프로그램 신청했어야 되는데 놓쳤다. 나 그 활동 했어야 했는데 지나가 버렸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세 가지 영역에 맞는 일종의 체크리스트입니다. 필요한 내용을 원하는 프로그램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이렇게 한 페이지에 정리한 것들을 학기 초에 나눠주고요. 저희 아침 학교 프로그램 교학상장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등교가 8시 30분입니다. 그런데 이 아침 학교 참여한 학생은 1시간 전에 입실하여서 자습을 하는데요. 저희 학교가 규모가 아담하지만 거의 층층마다 자기주도 학습 공간이 있고요. 겨울방학 동안에 새 공사를 하면요. 내년 입학생들 새 공간을 충분히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학상장에 아침 자습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여름에 파주 DMZ 다녀왔는데요. 이것도 융합 프로그램입니다. 이곳에 가서 화산 지형, 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통일이라는 컨셉, 인문계열 학생에게도 도움이 되겠죠. 지난주에 저희가 수원 화성에 다녀왔는데요. 역사라는 키워드와 함께 건축, 발명 이렇게 인문자연 학생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사제 동행 융합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꿈의 날개를 달자라는 프로그램은 학생이 강좌를 개설합니다. 옛날에 흔히 어머님들 아시는 그 보충 수업인데요. 그때는 선생님들이 과목을 개설하면은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신청하고 그리고 또 비용도 지불했어야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 학교의 특징은 학생이 강좌를 신청하는데 3명 이상이면 강좌를 열어주고 담당 교사를 매칭해 줍니다. 교육비 전액 무료입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율 동아리가 없어지고 대체 활동으로 생긴 것이 꿈나눔 활동인데요. 3명에서 5명의 모둠을 구성해서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서 협업을 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23년 올해 54개의 모둠 224명 학생이 참여했는데요. 예를 들면은 문창과를 지망하는 학생이 스토리보드를 짰어요. 그리고 영어를 잘하는 학생은 영어로 번역을 하고 그림이 소질 있는 학생이 일러스트를 그려가지고 좀 거창하게 표현하면 책을 출간하는 이렇게 서로 다른 진로일 때도 얼마든지 이 꿈나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아마 목련 자기 성장 활동 가장 궁금하게 여기실 텐데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1, 2학년 5, 6식령을 모집합니다. 개인별 학습 공간 제공합니다. 2명의 책임 전담 교사 있고요. 화목 주 2회 대학생 멘토링도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자습만 하지 않습니다. 대학생 멘토링, 선배와의 대화, 시간관리 특강, 진로 특강, 학년별 대입 설명회, 그리고 대학 탐방을 가는데요. 작년에는 이화여대 다녀왔고 올해는 연세대 다녀왔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신입생 여러분들은 목련반 선정 기준 궁금하시죠? 직전 학기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을 합산해서 뽑는데요. 입학생은 성적이 없기 때문에 중학교 입학 성적과 학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반영합니다. 사실 더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세한 프로그램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학교 홈페이지에 오시면요. 저희가 브로셔를 띄워놨어요. 거기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입학 전에 2월 달에 신입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물론 배정 후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오리엔테이션 준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요. 24년 2월 입학 전에 교육과정, 교칙 평가 방법, 수행 평가는 몇 프로인가요? 얼만큼 하나요? 지금 어느 정도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등 다양한 주제로 학생과 학부모님이 궁금해하시는 점에 대해서 입학 전 컨설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